잘 사는 기준을 무엇으로 따집니까? 의식주 그렇게 말하죠. 사실은 뒤에 있는 주가 중요하죠. 집 요새는. 그런데 이 주만 빼면 의와 식에서는 여러분이 왕보다 더 잘 살 겁니다. 조선시대로 가볼까요? 의식, 옷이야 지금 조선 임금이 입는 비단옷 누가 못 입습니까? 얼마든지 사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 조선 임금들 귤, 전복 이거 맛보기 힘들었습니다. 진상품으로 먹기는 했지만 궁궐에 있는 신하들이 귤을 하사품으로 받으면, 전복을 하사품으로 받으면 감격했습니다. 지금이 어떻습니까? 귤, 철이 아닐 때도 먹을 수 있죠. 전복 말할 것도 없죠. 요새는 뭐 전복 양식까지 해가지고 먹는 측면에서 보면은 조선시대의 왕보다 여러분들이, 옷도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왕보다 여러분들이 잘 입고 산다고요. 대체로.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계급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최고의 계급 아니었느냐? 사실은 최고의 계급이었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요새 한 비가 제가 사는 이 전라북도에, 전주는 그랬는데 제 고향 진안에는 한 열흘 안팎 안 오더라고요. 근데 열흘 전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열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게 고구마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줘야 하는데 이거 며칠에 한 번씩 물 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이 모내기할 철에 이 중요한 시기에 비가 안 오면 임금이 얼마나 덕이 없으면, 임금이 얼마나 통치를 못하면 이런 것도 임금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조선시대 왕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임금 평균 수명이 46세입니다. 자, 조선왕.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86세 안팎이잖아요. 평균 수명이 거의 2배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 너무나 어찌 보면은 열악했죠. 유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암 같은 건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 먹고 수술하고 오래 천수를 누릴 수 있는,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지금 시대가 행복하다니까요. 우리 보통 사람도 조선시대 임금보다요. 정조 때 그 이덕무라든가 이 유득공이라든가 서얼들을 채용했죠. 서자. 그런데 신하가 뭐랄까 되는 것도 서얼들은 밑으로 갔어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또 한계가 있었다고요. 그러기는 해도 채용만 해도 감지덕지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글에 보면 진짜 왕이 귤이라도 화사품을 주면 얼마나 감지덕지하는지.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은 맛볼 수 없는 것을, 서민들은, 보통 사람은 맛볼 수 없는 것을 자기들이 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서자들도 얼자들도 이런 특혜를 받았다고요. 조선시대에는. 임금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지금은 그들처럼 신분도 사라지고 어찌 보면 직급 같은 게 있어서 뭐 직업의 귀천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그러나 그것을 신분으로 제한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태어나서 오래 살잖아요. 장수의 복을 누리잖아요. 조선시대 임금보다. 이거는 뭐 조선 왕뿐 아니라 서민들도 평균 수명이 40대였죠. 임금 중에 영조가 80대까지 누렸던가요? 그런데 우리 지금 60년대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60년대생들이 지금 50대에서 60대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386 그렇게도 말하는데 그들을 또 부르는 말로 마처시대 그렇게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마처시대. 그럼 마처시대가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사람 참 말 잘 지어내죠. 뭐 38선, 이태백, 38선, 또 4호정, 56도, 또 뭡니까? 6.25. 다들 또 말을 풀어보면 뜻들이 있죠. 50대에 해당되는 것은 뭐예요? 5, 6도는. 56세 되도록 나가지 않으면, 정년해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도둑이라는 이야기인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만큼 그 신분이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비유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마처시대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마처. 마지막이고
처음이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은 뭐가 마지막이냐?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다. 이제 부모라고 봉양받지 못한다, 자녀에게. 그리고 뭐가 처음이냐? 부양을 못 받는. 자기는 그러니까 부모를 봉양은 해야 되는데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처음 세대다 해서 마처 그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이게 지금 60대 초반 60년생 그들 부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마처 세대 386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참 말도 잘 지어내죠. 아무튼 봉양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10중 9명이 마처 세대 10명 중에 9명이 노후는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후는 내 책임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조사했는데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라는 데서 한국 리서치 그 여론조사 기관이 있죠. 거기에 의뢰해서 60년대생 9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980명을 골고루 조사했으니까 뭐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죠.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러면 노후는 내 책임다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 89%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노후 준비는 따로 하고 있느냐?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있느냐? 국민연금 80%. 80%가 노후 준비에 최고로 국민연금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의 평균 그 소득액이 50만원 초반이잖아요. 52만원인가 얼마인가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바라는 것에 그게 3분의 1 될까 말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노후에 누구하고 살고 싶은가 조사를 해봤더니 배우자와 살고 싶다가 66%, 혼자 살고 싶다 28%, 자녀와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가? 있어요. 6%. 이건 자녀한테 물어봐야 되죠. 자, 자기가 자녀와 살고 싶다고 하지만 자녀도 부모와 살고 싶어서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6% 원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원하는 사람 중에 자녀가 3% 맞을란가요? 그러니까 자녀와 같이 살 것을 기대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 100명 중에 6명이니까 거의 없다. 근데 그게 자녀하고 또 뜻이 맞아가지고 사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뭐 1, 2%나 될까요? 그만큼 60년대생, 즉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후는 나하고 배우자 아니면 나 혼자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이 90%를 훌쩍 넘는다는 거예요. 세태를 반영해서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나는 자녀에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별종에 속하겠죠. 그러면 자, 노후에 내가 나를 책임지고 그리고 국민연금에 기대 살고 배우자와 함께 또는 나 혼자 사는데 죽을 때는 어떨 것이냐 하면서 임종 예상을 해보라고 했어요. 임종. 어찌 보면 슬픈 이야기지만 누구나 와서 죽는 거잖아요. 임종 시의 모습을 그려보시오. 하니까 슬프게도 30%가 고독사 할 것 같다. 고독사라는 건 뭐예요? 누구도 주변에 없어서 혼자 죽은 다음에 발견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랄까 늘어나는 추세인데 고독사 중자 중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남자고 그리고 고독사자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역시 또 자살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 남자,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뒤에 발견되는 건데 그렇게 고독사를 예상하는 사람이 무려 얼마? 30%예요. 30%. 그런데 소득별로 이거 조사를 해봤더니 소득 중에 빈자들, 가난한 사람들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에서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느냐? 내가 고독사 할 것이 50%, 49.9 그렇게 나오는데 약 50%가 고독사 할 걸로 예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60년대생 전체한테 조사하니까 아마 그 상황을 고려했겠죠. 근데 이보다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올지도 몰라요. 고독사 할 확률이
한 30%는 내가 고독사 할 것 같다 하고, 소득을 이렇게 보았을 때는 200만 원 미만인 그 저소득자 층에서는 고독사를 예상하는 사람이 무려 50%, 절반이나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누가 지켜보는 데서 임종을 한다는 것도, 그것도 어려워진 상황이 바로 혼자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배우자와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먼저 가잖아요. 그럼 혼자 살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자녀하고 함께 살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자녀가 있어서 수시로 왕래하고 연락을 주고받는다면은 그게 어때요? 면해질 수가 있겠죠. 자, 아프다, 이상하다. 그런데 이 임종을 앞두고 운명할 것 같다 해가지고도 그것도 이렇게 몇 번 해서 자녀들이 비상 소집이 된 다음에, 요즘은 이제 우리 자녀 세대만 해도, 자녀가 저만 해도 그 형제들이 6 아닙니까? 어머니만 살아 계시는데. 근데 제 형제들은 뭐 대부분 둘이거나 둘 이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저처럼 여기 전주 살고 있는데 뭐 얼리머리 살아요 지금. 하나는 섬에 있고 하나는 또 서울에 있고. 그러면 아프다고 한다 하더라도, 운명할 것 같다 해서도 한두 번은 모일 수 있지만, 그게 그 잦아지면, 그러니까 되게 운명할 때도 그냥 혼자 가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병원에서 이제 사망하는 수가 많기도 하지만 집에서 고독사하는 경우들도 많고, 요새는 20대나 30대들도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오래 지난 다음에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러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보다 사실은 잘 사는데, 생각보다 조선시대 사람하고는 달리 살죠. 왜? 혼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는 모습이 옛날하고 비하면은 먹고 사는 데서는, 입고 사는 데서는 조선시대 정말 임금을 뺨칠 수도 있어요. 임금이 아니라, 조선시대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정주행 회장도 사실은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옷을 사입을 줄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재벌들 모여서 골프 치는데 골프복이며 뭐 신발이며 이런 게 좀 허름한 걸 입고 가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먹는데 그 통일국민당이는가요? 창당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갔었죠. 야, 이제 정치 자금은 우리가 안 써도 될 것이다 해서 갔는데,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모였는데, 술판을 벌릴 때 막 그 술을 박스로 가져오니까, 맥주를 박스로 가져오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거 다 마실 수 있나?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며, 이렇게 어찌 보면 그 보통 사람이 보면, 요즘 어때 졸부들은 그냥 그 술집, 자 오늘은 내가 쏜다 하면서 막 그 기분을 내는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 최고 부자에도 올랐던 정주영이 그 술 몇 박스 가져오니까, 아니 이걸 다 먹어? 그렇게 밥값이나 술값에는 짠돌이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는 건 굉장히 김치찌개, 막걸리면 막걸리 소탈하게 먹었지, 최고의 부자처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뭐 문재인 하면, 뭐 김정숙 하면 좀 논란 심하고, 그런데 뭐 김건희다 윤석열도 좀 어떻게 그 전용기 해가지고는 모르겠지만, 아니 편의점 가면 도시락 5,000원 안 파. 어디 뭐 좋은 도시락을 몇만 원이면 되고, 뭐 호텔에서도 10만 원. 근데 기내식 그 뭐 밥이 뭐 몇십만 원? 아무튼 참 그 대한민국의 자기 돈이면 그렇게 쓸 것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임금복이 없는지, 대통령복이 없는지, 참 조선시대 임금보다도 못한 이 깜이 안 되는 친구들이 우리를 허탈하게 하는 측면이 있죠. 실제로 부자들은, 거부들은 입는 것 이런데,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그 집에서 그냥 살잖아요. 먹는 것도 아주 서탈하게 먹잖아요. 물론 전용기는 자기 돈으로 내서 샀죠. 제특이. 근데 문제는 자기 돈은 써가지고는 종이뱅기나 샀는가? 그 나라 돈에 대한 감각이 탕진하면서도 그런 감각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깜이 안 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우리가 좀 뭐랄까 늙어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측면이 있죠. 그렇다고 자기 비하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를 존중해야 돼요. 우리는 굉장해요, 사실은. 그리고 조선시대 그 임금들
굉장히 그 한정이 돼 있었어. 그러니까 막 그 뭐랄까 허랑방탕하게 연산군처럼 살 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산 임금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연산군이 유명한 거고, 정조 같은 사람, 영조 같은 사람은 반찬 수도 엄청나게 제한하고, 정말 이렇게 비 안 오고 그럴 때는 더 줄여가지고, 그리고 뭐랄까 그 백성들에 대해서 미안함을 갖는 그런 내핍 삶을 살았다고요. 법빛도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그 개념 없는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고 거기 대통령 되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모범을 보이는커녕 그렇게 어찌 보면 그 허랑방탕하게 산 대통령들이 나오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자녀나 우리가 타인이나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대통령도 정말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산다는 자세로, 그리고 봉사한다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명박이 그랬죠. 자기 재산 몇백억인가 내놓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 비하면 문재인은 완전히 탕자 대통령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자력으로 노후를 영위할 생각을 해야 돼요. 다 자기 책임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후세에게 부담을 안 주는 거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국민들까지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본전 인생을 향유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연금개혁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 못하는 지금 성인 되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걸 미루려고 더 걷어서 더 준다. 그게 가능해요? 그런 경제가 어디가 있어 세상에. 더 걷어서 덜 줘야 이게 오래 지속되는 것이지. 더 걷어서 더 주면은 지금 사람들이 조금 생색내면서 그보다 더 받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부담은 후대로 미루는 거죠. 문재인이 아주 특히 그렇게 했는데, 뭐 이재명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식이더라고요. 하여간 문제 많은 친구들이 정치권에 많아가지고 이 여의도 아무튼 쓰레기 썩는 냄새보다도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생각하고 정치하는 거 보면 그 냄새보다도 더 냄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는 자기 비하 말고 자기를 존중하면서 자기 인생 책임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조선시대의 임금보다도 더 높다. 그러니까 나는 조선시대 임금처럼 품격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길 바라고, 적어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서 후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겠다. 가까이는 자녀에게, 멀리는 다른 그 후배 세대에게. 그리고 비교할 거 없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주영 같은 사람도 검소하게 살았다니까. 진짜 부자들은 뭐 청담동이든 서초동이든 어디서든 비슷하게 살아요. 검소하게 살아요. 그랬으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비판할 것도 없이 감사하면서 존중하면서 자기부터 남도. 그런데 물론 비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특히 정치권에 있는 친구들이 이 재계에 있는 사람도 문제인데, 재계에 있는 사람도 다 좋냐? 그건 아니죠. 참 그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도 보면, 주식하면서 보면 참 사업가 중에도 문제 있는 친구들 꽤 있더라고요. 그러나 정치권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비교적 낫죠. 자, 노후 불안 안녕. 우리가 왕보다 잘 사니까, 우리가 이런 땅에 태어난 거, 얼마나 좋은 땅에 태어난 겁니까?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난 거,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난 거, 조선시대 임금으로서도 사실은, 제가 사는 전주이신데 전주에 와본 사람, 임금으로서 전주에 와본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태종이 그랬다는 거예요. 임금 된 다음에 전주 온 사람. 이성계는 왔죠. 임금 되기 전에, 남원 왜구할 때. 그전에는 임금 되기 전이라도 여기가 온 사람이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임금 된 다음에 여기 와본 사람은 태종 혼자라고 어디서 읽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은 이 교통이 발달해서 조선시대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뭐랄까요, 여기서 서울 가는 것을, 여기서 제주 가는 것을, 외국 가는 것을 어찌 보면 여기서 국내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더 쉽게 할 정도니까, 우리는 조선시대 임금보다 훨씬 더 견문 있게 산다니까요. 재밌게 산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노후를
불안하게 생각해서 자기 세대를 이렇게 좀 그 안 좋은, 이건 뭐 사실 그대로 하는 것인데, 자기 세대를 이렇게 비하하는, 어느 세대나 자기 세대를 비하함으로써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게 이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 핑계로 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감사합니다.